안녕하세요. 카카오 추천팀의 율입니다. 오늘 추천 기술을 서비스의 니즈에 맞게 응용해본 사례로서 피코마의 추천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코마는 카카오 재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만화 플랫폼입니다. 빠른 성장과 높은 점유율로 국내 뉴스에서도 종종 소개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추천팀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피코마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다룰 서비스는 피코마의 기프트콘입니다. 먼저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코마는 기프티콘을 사용한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프트콘을 받게 되면 해당 작품의 한 에피소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작품을 본 적 없는 유저를 새로 유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유저에게 보내야 기프트콘 마케팅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프트콘 문제는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있는 퍼널 스트럭처인데요. 크게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프티콘을 받을 유저를 선정한 후 기프티콘을 발송합니다. 그 다음 발송된 유저에게 팝업 알람이 뜨게 되는데요. 팝업을 클릭하거나 선물함에서 기프티콘을 클릭할 경우 수령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열람과 사용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 이유는 작품마다 무료 에피소드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에피소드를 모두 열람하고 기프티콘을 통해 유료 에피소드를 열람하는 경우 사용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가 코인을 구매해 유료 에피소드를 열람하는 경우 구매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최적화하고자 하는 단계는 사용률입니다. 사용률에서도 모수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발송 대비 사용률을 목표 지표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과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일 동안 기프트콘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기록들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맨 위 컬럼에 해당하는 것들을 피처라고 부르는데요. 유저의 아이디와 나이, 발송 작품의 장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맞춰야 할 답을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용 여부를 레이블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만든 후에 머신러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RightGBM이라는 모델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전체 유저를 예측하기에 유저 수가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 유저 수를 한번 줄여줍니다. 발송하고자 하는 작품의 연관 작품을 읽었거나 발송할 작품의 선호도가 높게 측정되는 유저를 후보 유저로 선정합니다. 이 후보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전에 학습시켰던 모델을 가져와 사용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기프티콘을 보낸 이후 유저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결과를 확인한 후 모델의 성능이 어땠는지를 수치화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AUC, RIG, Precisionate K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AUC는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자주 등장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IG의 경우 기존 로그로스에서 Relative, 즉 상대성을 추가한 개념인데요. 전체 확률로 모든 유저를 예측했을 때보다 얼마나 정확도가 높았는지를 나타냅니다. Precision K는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위 K명의 유저 중 실제 사용한 유저의 비율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여러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갖게 된 피처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피처는 과거 기록을 조회해서 만드는 피처입니다. 많은 논문과 서비스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피처인데요. 통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모델이 학습할 게 많습니다. 컴바인 카테고리는 기존 카테고리들을 합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작품의 장르와 유행을 합쳐 판타지 소설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겟 인코딩은 각 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로맨스 소설의 경우 사용률이 30%라는 것을 계산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목별 데이터 사이즈를 잘 고려해줘야 합니다. 특정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이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항목 평균에 전체 평균값을 적절히 섞어주므로 값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카테고리 분포도가 다른 경우 과도하게 학습되는 문제, 즉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인 데이터를 K개로 나눠서 타겟 인코딩을 진행하는 K-폴드 타겟 인코딩을 사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피처들을 사용했는데요. 우선 ALS 피처는 Alternative Least Square를 사용한 피처입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해 유저와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카운트 인코딩은 프리퀀시 인코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정 아이템이 얼마나 자주 나타내는지를 세는 기법입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유저가 선택하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처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해당 피처를 추가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성능이 향상될 텐데요. 얼마나 향상되는지 보면 어떤 피처가 가장 좋은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토리컬 피처가 가장 도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도움되는 피처들을 모두 추가한다고 해서 성능이 선형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피처의 경우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다양한 피처를 만들었지만 피처가 많아진다고 해서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필수 피처만 남기기 위해 어떤 피처를 제거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피처 셀렉션이라고 부릅니다. 피처 임포턴스 스플릿은 트리 모델에서 이 피처를 몇 번 사용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0의 경우 피처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처를 제거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개인 값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트리 모델에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가져다 줬는지 나타냅니다. 여기도 0으로 나오는 경우 피처로부터 학습된 게 없다고 보고 피처를 제거해도 됩니다. Partial Dependence Plot은 학습된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특정 피처에 대해서 사용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6개의 피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일직선만 가득한 피처의 경우 피처 값이 바뀌어도 사용률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피처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피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래프는 PDP 박스라는 툴을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ALS 스코어, 즉 아이템과 유저의 시밀러리티가 높을수록 사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단에 적힌 데이터 분포도를 가지고 그래프의 신뢰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Recursive Feature Extractor는 재기적으로 피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피처 순위를 파악합니다. 실제 성능을 측정하는 거라 정확하지만 그만큼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법들을 사용해서 피처 후보를 최대한 줄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방법들을 통해 피처를 23개에서 8개로 줄이게 되었는데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고려해서 작은 성능 향상을 보이는 피처도 추가로 제거하였습니다. 비록 성능에서 약간의 저하가 생겼지만 학습 중 메모리 사용은 36% 감소하였고 학습 소요 시간은 42%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피처의 영향력을 설명하기에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 샵이라는 툴을 사용하면 피처 값의 방향이 사용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위의 첫 번째 플롯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란색이 가까워지는 것은 이 특정 피처의 값이 낮을수록 사용률을 높게 예측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성과와 실서비스 적용 시 유의해야 했던 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결과 비교에서 대조군은 데이터 전체 사용률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프티콘이 퍼널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용까지 가게 되는 유저가 적은데요. 그래서 모든 유저를 동일하게 낮은 사용률로 예측하는 경우 로그로 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과 비교는 모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세니티 체크 정도로만 사용하고 실제 성능은 온라인 A/B 테스트를 통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과 비교에서는 대조군을 랜덤으로 설정하였는데요. 과거에 여러 대조군을 만들어서 실험하였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한 후 현재 랜덤 대조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사용률은 랜덤 대비 121% 증가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람률에서 103%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가장 좋겠지만 실서비스에 적용하고 난 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모델의 영향을 받은 데이터가 다시 모델 학습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히스토리컬 피처의 성능이 가장 좋다는 것을 설명했었는데요. 과거 활동이 활발한 유저가 머신러닝을 통해 사용률이 높게 예측되고 이를 통해 기프티콘을 받게 되면 또다시 히스토리컬 피처의 높은 수치를 갖게 되면서 피드백 루프가 생겨납니다. 반면 과거 기록이 적은 유저의 경우 사용률이 낮게 예측되면 계속 기프티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비율의 랜덤 유저를 섞어 기프티콘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를 일부분 해결해주면서 지속적으로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랜덤 유저를 섞어서 추가하는 방법 외에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만 예측해서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지만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해준 에드와 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